한림이야. 김해 한림의 단감. 유튜브만 보고 그 좀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지금 우리 3년차 쓰고 있습니다. 3년차야. 네. 삼 년 차 되면 이제 거의 다 완성됐거든요. 3년 정도 기술력이 들어갔으면 이제 거의 완성됐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더 많이 배울 게 없어요. 3년 정도 기술 배웠으면 거의 다 배웠다고. 조금만 부족한 부분만 더 배워가면 돼. 본이 제일 많이 틀어지는 게 겨울이에요. 겨울에 행동이 나무가 제일 많이 바뀌어. 겨울이. 우리가 단감이 비료를 가지고 있을 때 비료량. 우리는 단감은 요 아랫부분 농사 짓거든요. 겨울에 2.4의 이 C는 플러스 0.3 이렇게 돼. 이건 2.7인데 이거는 단감에는 굳이 적용할 필요 없어. 그럼 어디 적용해는 봄에부터 6월 제일 중시해야 될 게 여름이에요. 여름에 우리가 비료를 썼는데 그 비료나 퇴비 속에 뭐가 들어있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안 맞으면 식물이 더워서 안 커. 올해 그 감이 좀 딱딱한 끼가 있잖아. 감이 먹어보면 딱딱하고 대가리 물러지고 꼭지 떨리고 그 원인은 고온의 가리 가다예요. 고온에서 가리 가다 되거든. 그럼 봄에 1.8 플러스 0.3의 이치를 가져가면 2.1이거든요. 여기에도 1.8 플러스 0.3인데 이거 노지기 때문에 이거보다도 봄에 더 높아도 큰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2.5 간다고 해서 나무가 장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흡비할 때 얼마나 가져올 수 있냐 그 양이거든요. 처음에 빨아들일 때. 그래서 여름에는 1.5 플러스 0.3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비료량이 이렇게 여름에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토양 수분. 요거는 35에서 45%라는 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데이터는 이미 다 정립되어 있다. 그럼 여름에 왜 과일이 못 컸냐는 거죠. 못 큰 거는 가리 성분 때문에 못 커요. 가리 때문에. 우리가 그 토양에다가 봄에 기비, 밑비료, 기비, 그 다음에 퇴비. 자, 이 두 가지를 줬을 때 이 비료는 뭘 줬냐는 거죠. 밑비료 뭐 줍니까? 밑으로 주로 가리 많이 주고 복합화 가리 17 다시 줍니까? 14 다시 줍니까? 거의 뭐 원래 14 다시 주는 경우도 있고 17 다시 주는 경우도 있죠. 14 다시 줍니까? 우리가 14가지. 14 다시야. 14 다시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비료 주면 큰 손실이 와요. 요것이 가스가 빠지면 10은 7이 되고 0.7이 되고 그죠? 7이 되고 호부 7로 떨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47이 18 그러면 9.8이라는 비료밖에 안 돼요. 질소 함량이 실조 가용할 수 있는 질소량은 9.8밖에 안 됩니다. 9.8 요런 비료를 준 거예요. 9.8의 질소를 준 거죠. 그럼 퇴비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퇴비는 질소, 인산, 가리 중에서 가리하고 인산이 많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사용한 비료는 질소, 인산, 가리 중에서 우리가 3월 달에 뭐 4월 5일에 새순이 나서 이래 크면 얼마 안 있으면 날이 더워요. 그죠? 공기에 인산가리 가다의 비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뭐 나무가 어떤 거는 이래 크고 좋은데 감만 떼글떼글해 안 커. 단단히 안 크고. 그리고 감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반시인데 요 놈이 안 크고 있다가 가을 되면 조금만 해도 떨어버려. 꼭지 떨림. 꼭지 떨림의 주 원인은 질소 부족 가리 가다에서 고온장애라는 거 봐야 돼. 그럼 안 좋은 거 있잖아. 언덕에 있는 거. 꼭지 떨림 없는 거 보죠. 안 들리고 가만히 그냥 커져. 그것처럼 인산과 가리가 가다되면 장애가 일어나요. 장애가. 그래서 요 비료를 밑비료를 줄 때 요 수치가 높은 걸 줘야 되고 우리가 봄에 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요번에 이걸 해가지고 질소 인산가리 칼륨 뭐가 많은지 분석해서 비료를 처방해야 되는데 그 비료 속에서 보면 보통 우리나라 인산이 많아 인산가리들이 많아 과축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빼면 되거든요. 그럼 비료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우리가 가리가 30%짜리 NK 있어요. NK가 30-0-12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인산이 많이 있으면 이거 줘도 되고, 그 다음에 명품 300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비료 이름입니다. 요거 논에도 많이 쓰고 이러는데, 요거는 30-10-8 요래 있거든요. 요렇게 아마 여기 맞을 거예요. 요것들이 가스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20이 되고 요것도 20이 되거든요. 그러면 20에 12가 되고 20에 10에 8이 되고 요런 거는 비료 덜 안 타요. 감이 쑥쑥 커요. 근데 이파리의 크기는 감은 광엽이에요. 잎이 크고 열매가 조그마한 거거든요. 사과는 요만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파리 조그만해요. 사과 이따만 해도 감 이파리만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감 이파리 제일 작은 것보다 작아요. 3분의 1로 작아요. 단감 이파리 아무리 작은 것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사과예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감보다 사과 훨씬 크게. 그거는 다 비슷해서 비료를 많이 먹는 작물이에요. 많이 먹어요. 자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감은 그거보다는 비료를 좀 적게 먹는다. 잎이 크기 때문에. 이파리가 큰 종류들은 비료를 조금 적게 먹어도 잘 돼요. 그러나 이 수치는 미래예요. 이 양은 잎 두께와 가리의 양은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에 비료 줄 때 이렇게 잘해요. 그게 대비 아니십니까? 퇴비를 주면 여기 보면 요거죠. 가리와 인산이 많다. 동물이 소금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우리가 뭘 지금 줄라 하느냐 하면 예. 산청에 가니까 닭똥을 좀 샀거든요. 가리가 더 많아요. 더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닭똥 퇴비를 쓰면 네. 제주도에 밀감의 강의가 보면 닭똥을 줘보면 소금기가 많아가 밀감이 안 돼요. 밀감이 다 쪼개져 버려요. 안 커. 어린 것은 똑똑 떨어져 버리고 내년까지 피해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2년간. 작년 봄에 닭똥비를 준 밀감밭에 올해 1년 내 요소만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게 회복이 돼요. 그 비료를 보면 요소는 저온성 비료고 온도를 낮춰요. 가리는 고온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 퇴비도 인산가리가 많은데 개분을 썼다 그러면 가리가 더 많아요. 소금기 더 많아요. 닭이 먹이를 많이 먹고 대사작용 많이 하려면 소금을 더 많이 먹어야 돼요. 닭똥이 소금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물론 질소분도 있는데 소금기가 더 높아요. 그러면 가리를 닭똥을 좀 작게 해줘야 되겠네. 그렇죠. 적게 줘도 우리가 이제 토양 분석해보고 닭똥은 닭똥 분석이 또 안 되잖아요. 그것도 해보면 좋지만은 닭똥도 분석을 해보면 더 좋고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비로 줘야 될 게 요소만 줘야 돼. 이런 거 다 빼고 가리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소는 46%의 비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스가 빠지면 뭐 한 뭐 대충 계산하면 뭐 한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거 그 15 나는 것 같으면 그러면 45인데 1 요거는 무시해보고 그죠? 30점 그 23 되겠죠? 30.23 정도 나올 거예요. 질소가 가용할 질소가. 그럼 30.23의 질소를 준 거지 더 이상 준 건 아니거든. 요소를 준다 했어. 그러면 토양에 지금 우리가 올게 작년에도 뭐 올해도 퇴비지었다. 복합적으로 농사 일을 지었다. 그 14사지 적고 짓다. 그러면 가리가 많아요. 인상가리 과다라. 그럼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가리가 저렇게 많은 데다가 지금 골드 그린이나 골드 칼라의 경우에는 예. 거기다가 염화가리를 몇몇 시비를 같이 하는 것 같으면은 예. 가리 농도가 늘어나지 않느냐. 올라가는데 예. 그런 그건 또 대사작용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쓰고 있는데 지상부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것 또한 가리가 과다되는 건 맞습니다. 연매 시기에 그때 가리를 빼면 어떻습니까? 염화가리를 뺀다고 해서 해결한 건 아니고 해결 안 됩니까? 비빔밥에 작게 만들었다. 작게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뭐 다른 걸 조금 뺀다고 해서 비빔밥이 싱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비빔밥이 싱거워지려면 뭐예요? 밥을 더 해야 되죠. 나물하고는 다 간이 돼 있잖아요. 비빔밥이 제일 맛있는 비빔밥 밥이 좋아야 된다. 제일 맛있는 비빔밥은 밥이 좋아야 된다. 그죠? 그래 계산해야 되지. 비빔밥을 하면서 거기다가 짭답고 뭐 조금 나물 한 개 뺀다고 싱거워지냐? 그렇지 않죠. 이제 이래죠. 그래서 근본의 축을 제일 잘해야 된다. 이거 그건 뭐냐? 딱 토양이라는 거. 토양이 우리가 뭘 줬냐에 따라서 바뀌니까. 이제 이래죠. 토양 분석에서 이런 비료가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밑비료 요소 주고 옥비료 요소 주고 언제 가리를 줘야 되느냐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날짜가 사계절의 축을 보면 이게 이제 1년 12대 된 거예요. 그죠? 1월 15일하고 7월 15일하고 이럴 거면 우리나라 계절의 축이 돼요. 제가 개발한 축이 된다. 1월 15일하고 7월 15일. 그럼 이렇게 축이 맞지. 이렇게. 이거는 1월 15일이 저온, 7월 15일이 고온. 그래서 이 축을 만들어 놓고 언제가 또 언제 되냐면 8월 23일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 처서가 나와요. 여기에 8월 23일에 이제 내년에 온다 소리거든요. 요때 NK를 줘도 괜찮고 우리가 9월 한 초까지 됐거든요. 9월 약 9월 10일까지도 듣긴 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땅에서는 또 기운을 바꿔줘야 돼요. 가리가 많이 있다면. 처서 단계에 요소를 많이 썼다라면 처서 시기에 NK를 줘야 된다. 어떤 NK를 쓸 거냐? 그게있죠. 이렇게 사용한 데다가 가리가 좀 부족하다면 엽색을 보고 명품 300을 쓰든지 요 시기에 그러면 명품 300 그럼 여기에다가 30-10-8이라는 거죠. 요걸 쓰든지 그럼 가리가 들어있죠. 근데 여기다가 NK를 30-0-12짜리 요걸 써야 된다는 요 시기에
근데 잎이 색깔이 노란 것 같으면 잎이 약간 노릇짝하다 그런 것 같으면 과일이 색이 온다 그렇다면 가리 과다에 색이 안 오고 부옇게 크면 만들 거고, 과일은 색이 부옇게 하다가 한 번에 색이 나야 되는데 색이 먼저 노릇탱탱하게 돌았다. 그건 안 커요. 뭐 때문에 한 거냐? 가리 가다 때문에 안 커요. 요 가리 가다, 이 가리 가다 고온 때문에 못 커요.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의 그 성분에 따라서 더위를 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해되죠? 어떤 집에는 감농사를 짓는데 꼭지 하나도 안 들죠? 그건 뭐냐면 그 높은 산 밑에 음달의 가수원이 과일이 크고 꼭지가 안 들어요. 오후 3시 되면 햇빛이 그늘이 잠깐에 내리잖아요. 그리고 큰 산에는 오다 가다 소나기가 잘 와요. 우리 여기 나라도 큰 산에 소나기가 슬쩍 와. 높은 산 있잖아요. 그래서 가리 가다에 대한 고온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 감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이 못 만들어요. 탭이 줬는데, 비료 줬는데 뭘 줬냐? 성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이해되죠? 이 성분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못 시키면 과일이 명품을 못 만들어요. 딱 쪼갰을 때, 깎았을 때 똥구멍이 시커먼 거 있죠? 그거는 가리 가다예요. 꼭지 안에 검어진 거 있죠? 그 껍질을 못 컸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가지고 안이 밑에 꼭지 부위 있잖아요. 요거 여기 부위에 당겨 올렸다 소리 양쪽으로 쪼갰을 때 안에 보면 시커멓게 된 거 있죠? 곰팡이 핀 거. 그거는 가리 가다예요. 몰랐죠? 어떤 집에는 그게 많은 게 있죠? 그 대가리가 물러지고 한쪽이 들리고, 그죠? 그 씨가 작게 들어서 들린 거 아니죠? 기온에 의해서 치마가 들리는 거 알았더만 가리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또 저 산 밑에 있으면 괜찮아요. 오후에 산그늘이 빨리 내리니까. 가을에 비가 많이 오면 떨리는 것이 많던데. 그것도 맞고요. 여름에 못 큰 게 가을에 많이 크면 당연히 떨리죠. 그죠? 근데 하나도 안 떨리는 방법이 있어요. 비료는 시원한 비료를 여름에 구성하면 돼요. 토양 분석해가지고. 가리 수치가 높으면 가리를 하나도 안 주고 재배하면 돼요. 제주도 밀감이 요마트 할 때 톡톡 떨어져요. 왜 떨어지나? 가리 가다 때문에. 가리 가다 때문에. 저 볼을 꺼버릴게요. 문이 따갑지야. 가리 가다 때문에 여름에 못 자란 거예요. 이제 이해됩니까? 과일이 여름에 못 자라는 주 원인은 가리 가다 되면 나무 잎이 더워서 일을 못해요. 그럼 과일도 안 커요. 제주도 밀감 같은 경우에는 가리 가다의 장애 일어나는 걸 제주도에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개발해가지고 밀감이 요거마한 게 톡톡톡 떨어져요. 하우스 안에서. 근데 떨어진 원인을 보니까 전년도에 개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일시측정은 비료는 낮아요. 그럼 소금기가 많다는 거예요. 개분 준 데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개분을 안 줬더라도 옛날에 퇴비를 많이 주고 복합비료 많이 준 농장들, NK 주고 했는 농장들이 밀감 농사가 되질 않아요. 전혀 안 돼. 1년 내 요소 주니까 살살살 깨어나요. 이제 이해되죠? 감에서는 이런 강의가 전혀 없죠? 전혀 못 들어봤죠? 요소를 주면 옆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만평서 짓는 사람들이 예. 자기들은 개를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예. 박스도 만들고 뭐 하는 사람들이 진영 사람들인데 예. 그 사람들은 요소를 주면 감이 물러지고 저장성 없다고 안 준다 그러던데. 그것도 말이 맞아요. 그런데 어떤 게 말이 맞냐면, 이 시기에, 9월달, 10월달에 가리가 있고 요소가 들어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때 가리가 있어가 만화가 못 크고 있던 게,
그때 요소가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구성을 해가 키운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 바란스를 맞추고 큰 거 이상 없는데 가리가 많이 있는데 추비를 요소로 해버렸다는 늦게 그러면 가일이 물러요. 그 감사비로 그 체내 저장 약물 확보한다고 10월 초순에 10월 말경 요 사이에 요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에는 못 가고 나무가 무라고. 그거는 10월 15일에 주라고 나와 있대. 그렇죠. 유튜브에 보면. 예. 근데 10월 15일에 요소를 주면 어떻게 되느냐? 감에 가요. 감에 가서 색깔이 연하게 나와요. 아니 그 가일이 안 크게 색이 싹 들어올 건데 그때 무예만 그런가 무예만. 아니요, 모든 종이 다 그래요. 마지막에 익을 때 여름에 못 키웠던 부분을 또 자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종이든지 가을에 익을 때가 마지막까지 싹 마무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때 질소로가 성장을 시켜버리면 성장은 빠른 속도로 크면서 세포가 늘어나니까 세포가 늘어나면 약간 물러지죠. 아니 그러면은 그때 비료를 많이 주면은 잎이 늦게 혹시 떨어지는 게 아닙니까? 잎이 단풍이 안 들죠. 단풍이 그래. 예. 근데 별 필요가 없어. 아니 이때는 너무 늦어요. 10월 15일이라면 이때는 너무 늦다. 여기 요때 해야 된다. 처수에 해야 돼. 처수에. 그때는 많이 먹기 때문에 올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올해 추수가 빨랐대. 그러니까 6월달에 6월 중하순에 태추에다가 황산가를 줬어요. 자, 비료를 우리 보통 저렇게 주는데 20일날 주는데 여기다 황산가를 줘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감이 노래져요. 노래 탱탱하니까 절대 안 커요. 더워서. 그러니까 제가 9월달에 만났단 말이에요. 9월 초순에 그때 유튜브에 방송 있을 거예요. 9월달에 만나서 요소를 줘라 그래요. 유튜브 방송 있죠? 요소 있으면 살짝 커. 너무 적게 적게 조금 크다고 말아버려. 또 노래탱탱이 돼버려. 이 황산가리가 이 가리 성분이 더워서 감이 못 커버려요. 그 늦게 만들면 대가리, 태추 대가리 줄줄이 와버려. 예. 대가리가 줄이 다 엎은다고. 꼭지 떨리고, 대가리 태추 이게 무늬 생긴 거 있죠? 도리뱅뱅 생긴 거. 그거 다 가리 가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더워서 못 커서 그래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물은 건 내가 농사를 작년에는 예. 농사를 지는데 감이 뱉에 타가지고 그래, 그것도 내가 가리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렇게 타가지고 예. 쪼글쪼글 해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막 한 단계 한 4개에서 다 탔는데 예. 올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 예. 요소를 쓰면 잎이 시원하기 때문에 안 생겨요. 올해 요소도 그래 안 썼는데도 그렇대. 예,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뿌리를 많이 뻗어가지고 다른 걸 먹어서 그래요. 먹은 거대로 그래요. 한꺼번에 그 연면십에 하면 뿌리가 많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가리 성분 때문에 장애가 일어난다. 가리 때문에. 그 가리를 먹으면 더위를 타. 일소피해. 햇빛이 지는 거. 햇빛 노래 해가지고 예, 예. 타는 기라 그냥. 그치. 그냥 쭈글쭈글해 뭔 그치. 소리 예쁘더라고. 햇빛이 타쁩니다. 햇빛이 타는 거 있죠? 사과에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 그런데 전화 그지 있어. 전화 그지 있어. 예, 그걸 하지 마라 그러거든. 그저 요소는 시원한 비료기 때문에 그 관계 있다. 딴 일이 있었어. 예. 저 오늘 산에 나중에 내가 갈 기다. 예, 나중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에 그 9월 초순에 가서 요소를 줘라 그러니까 감이 살 크다가 또 밑에 가리가 많으니까 또 못 커요. 금방 또 다 못 보고
줄어들어요. 그러면 우리 그 어머님 집 옆집에 담벼락에다 태초를 심어놨어. 예, 그거 방송 봤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 음식물을 주니까 음식물 그 저 김치나 뭐 이런 짜먹거든. 그럼 이 씨가 9월 달에 9월 그것도 아마 초순일 겁니다. 요때 이 태초 단감이 이 씨가 2.3이 나왔거든. 근데 요소 줘라 했거든. 요소를 줬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금방 못 보고 싹 크다가 안 커요. 그러면 가리가 많으면 요소를 어떻게 처방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있다. 근데 감이 물러진 거는 가리도 많지 않은 데에다가 요소 준 거예요. 두 개 다르죠? 가리가 많을 때는 요소를 주면 그거 맞아지는데 가리가 적단 말이에요. 적은 데다가 10월달에 요소를 주면 감이 물러져 버려요. 두 개가 다르죠? 그런데 토양을 봄에 분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기울기한테. 그래서 제일 좋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먹이를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죠? 그래서 요런 것도 있고 요 사과도 우리 회원들이 가져왔는데 이게 보면 여기 살이 적게 짰어요. 길이가 길고. 왜 그러냐? 여름에 이것도 비료가 작아서 못 큰 거예요. 엄청 큰데. 작아요. 이게 살이 이게 삐쭉하다는 거죠. 이게 납작할 때는 살이 쪄야 되는데 이렇게 그럼 이게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과는 다비성이에요. 비료 많이 먹어요. 이파리 쬐끄만한 거기 때문에 비료를 연속적으로 뿌리도 많이 발달하고 잘 먹어요. 단감 나무는 큰 나무 캐보면 뿌리 몇 개 없거든요. 큰 나무 단감 캐보세요.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과나무 캐면 뿌리 많아요. 잔뿌리 자꾸 나와. 근데 지난해 나는 가리를 갖다가 나무가 한 300주 되는데 예, 가리를 갖다가 황산가리를 6월 15일경에 7% 줬다고. 예, 봄에도 4월달에 복합하고 가리하고 섞어서 15봉을 주고 한 7포씩 해가 예. 그래주고 그래서 감을 너무 많이 달아 그러던가 감은 크진 않아요. 그래. 그 지금 보면 이제 가리를 많이 쓰게 되면 가리 때문에 더워서 안 큰다. 가리하고 그 예. 감의 당도하고도 차이가. 관계는 있는데 그거 이전에 당도는 후기에 여기 가서 NK조가 네모되는데 처서 단계에서 예. 8월 23일에 9월 초에 하면 돼. 온도 떨어졌을 때. 감은 10월 때 따니까. 예, 그때 하면 여기에다 우리가 넣어주면 가리 양을 더 넣어준 거, 양이 많은 걸 쓰면 돼. 온도 낮으면 가리는 저온이기 때 저온에 좋다는 거죠. 그럼 9월 초에 여기 우리가 9월 초에 NK를 쓰면 요거는 18-0 18을 쓰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18 자체가 가스가 빠져나가면 12.6마 돼. 12.6이 되거든요. 그럼 가리가 많아졌죠. 요렇게 쓰면 돼요. 늦가 쓸수록 가리 양이 늘어나죠. 그럼 9월 초에 우리가 그 감에 추비할 때는 NK 요렇게 쓰면 돼요. 그럼 황산가리를 그냥 언제 쓰는 한국 쓰면 안 된다지. 가리는 여름에 더운데 이거 뭐 농사를 망친다. 용친다. 그렇지 언제 쓰면 제일 좋습니까? 황산가리 맛을 내고 하려고 하면 항상가리 맛을 내려고 하면 여기 9월 초에 써요. 9월 초에 그렇지. 8월 말 9월 초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써야 돼. 근데 질소가 없는데 그걸 쓰면 색깔이만 빨갛게 난 거지 과일이 안 크죠. 그래서 NK를 쓰든지 안 그러면 요소하고 항상가리 써라. 이제 이해되죠? 요소하고 항상가리 두 개 써라는 거죠. 요렇게 맞춰 쓰면 되니까. 50대 50을 써봤다. 예. 그래 쓰는 거는 언제 써야 되냐면 쓰는 날짜가 여기 돼. 그 가리 성분이 요소는 46%고 부대기 봐야 돼요. 요소는 46%거든요. 근데 여기 가스가 나가요. 가스가 빠질 뿐 얘는 실질적으로 뭐 30% 30.23밖에 안 돼. 요거라고. 그런데 가리들은 전체예요. 없어지는 게 없으니까. 손실되는 게 없다고 가스가 안 빠져나가니까 다 먹는다.
그래서 항상 가리 풀은 모르겠는데 요렇게 된다. 요소는 요렇게 돼. 구성이 46%를 줬는데 실질적으로 30.23%를 준 거죠. 질소, 가용은 질소는. 이제 이해되죠? 그러면 항상가리하고 요소하고 1대1을 쓸 거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려요. NK를 18-를 줬는데 12에 18이 돼버려. 이렇게 되죠. 같은 걸 분명히 비로 줬는데 요소는 가스가 빨리 줄어들고 가리는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가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가리는 안 줄어들고 요소만 가스가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래서 저온기에는 가리를 많이 먹어도 좋다. 근데 따뜻한 기름이니까. 당도도 그러면 그래 그렇죠. 좋고. 깔도 좋아지고 염화가리를 써도 깔이 좋아지고 항상가리 써도 깔이 동일합니다. 거의 뭐 그거는 이거 많이 나눌 게 못돼. 문제는 맛보는 거를. 그렇죠. 그거는 맛과 색깔은 많이 나눌 게 못 되는데 언제 비료를 썼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이게 문제죠. 그래. 그래서 이런 여기까지가 온 거죠. 그래서 가리는 고온이다. 그럼 복합비를 주고 여름에 가리를 더 줘버리면 장애가 일어나요. 장애가 분명히 장애가 일어나요. 왜? 더워서 잎이 노랗게 해가지고 과일이 햇빛에 잘 비어요. 가뭄 때 우리는 요소를 줘야 돼요. 그럼 잎이 두꺼워져요. 물을 그리 많이 안 줘도 두꺼워져요. 근데 가리를 줘보면 가뭄 때 가리를 줘보면 잎이 더 얇아져요. 가리는 탈수가 심하다. 요소는 그 성분이 달라요. 우리가 염화가리 하는 가리 염화가리가 64%짜리가 있고 60%짜리도 있어요. 이거 다 해요. 1대1로 섞으면 안 돼. 2대1로 섞어요. 2대1로 섞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소는 92가 되잖아요. 요거 30을 빼야 돼. 그 30 빼면 60이 되어버려. 그죠? 여기에다가 요소를 92란 숫자가 나와 두 포를 하고 한 포를 하면 그 요거를 갖다가 가스를 빼면 60.18 정도 되나? 18하고 뭐 끝단이 나올 거예요. 그죠? 60.18 된다고. 그러면 60.18 되기 때문에 요소 두 포에 염화가리 한 포를 섞어도 요소가 많은 게 아니죠. 결코 많은 게 아니죠. 그죠? NK 18-를 쓰면 많아져요. NK 18-0 18을 쓰면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가스가 빠지면 12.6이 되고 요거는 가리가 많죠. 요거는 18이잖아요. 내는 그대 가리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가리를 많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여름에 조금 더 사겠죠. 그래서 요거를 줄 때는 날짜가 또 약간 덜 밀려야지. 9월 초순까지 가야 되겠죠. 그 태풍은 그때 줘야 되는 거고 비료 구성을 잘못하면 감이 품질이 다 바뀌어버려. 여름에 요소 들면 꼭지 들리는 게 없어요. 꼭지 들리면 누가 만드냐? 가리가 만들었거든요. 가리 가다 때문에. 봄에 예. 퇴비하고 예. 전비하고 용성인비도 좀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토양 분석하면 쓰지 말아야 나올 거예요, 그게. 용성인비 그렇죠. 그것도 장애예요. 장애. 그렇죠. 닭똥을 그 인산이 많은 걸 주는데 그거다가 또 줘? 집에 가만히 있으면 일을 안 했지. 일을 해가지고 그 조합은 더 나빠져. 나물이 10% 이렇게 된다고. 청태 끼고. 감이 맛이 없어요. 미끈미끈하니까. 인산을 많이 주면 감이 미끄러워요. 사과에 꿀백인 사과 있죠? 네. 그 인산 과다예요. 인산 과다에서 그게 농축이 된 거예요. 밀벤이. 그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아니 그게 원래 어려운 걸 사가에서 꿀이 있어야 좋다 했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거 제가 가짜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꿀뱅이인 것도 장에 그게 꿀뱅이인 게 저장이 오래 안 가요. 인산이 그다 갑자기 몸에 한 곳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 저장 오래 안 가요. 저장이 안 됩니다. 인산 과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저장이 안 된다. 그럼 그 소문이 잘못 난 거네. 그이 꿀이 있어야 뭐 맛있다 했어. 세상에는 가짜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그 지금 우리 당감도 저장을 하면 저장 안 되는 게 있거든, 멀쩡해가지고. 예. 그거는 가리 가다해서 그런 것도 있고, 가리가 가다되는데 후반기에 가다되면 저장이 잘 돼요. 저온에 잘 견디잖아요. 감을 저장 창고 저온에 있잖아요. 저장 창고 저온에. 근데 이 가리가 여름에 많아버리면 못 크거든요. 그건 저장이 안 돼 또. 근데 가을에 가리가 많은 것도 저장이 잘 돼요. 여름에 요소를 주고 가을에 가리가 있는 거는. 근데 인산이 많은 건 무조건 저장이 안 돼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밀배 냉상처럼 색깔이 빨개져도 당도가 없는 게 있어요. 감이. 그건 뭐냐, 인산 가다예요. 당감이 색깔이 좋은데 맛없는 감이 있어요. 미끄럽고. 감이 미끄러운 거 보시죠. 네. 먹어보니까. 네. 그 인산 가다예요. 그런 부분에 디테일하게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네. 뭐냐, 퇴비를 줬는데 인산 가리 가다가 된 거죠. 퇴비만 뒤딱 준 사람 있잖아요. 감이 색깔도 좋아요. 맞대 그랬어. 왜 그래? 인산이 가다 됐어. 색깔도 좋아. 크기도 크고 색도 좋은데 맛이 없어. 그 인산 가다 때문에 그래요. 가리가 있고 인산이 좀 줄여야 되는데 맛있는데 그 인산 가다 때문에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과 꿀배기인 게 맛있나? 맛없나? 맛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인산 과다는 수질 오염도 되고 나빠요. 전혀 색다른 얘기죠. 그래서 인산 과다가 제주도에 밀감도 가면 맛없어요. 밀감은 안 열어요. 인산 가다 되면 가리 가다 되면 많거든. 그 가리가 많아지면 괜찮은데 가리는 적고 인산이 많아져 버리면 가리 가다인데 이 두 개가 달라요. 질소, 인산, 가리. 자, 이게 이렇게 됐네 구성이. 이게 이렇게 됐느냐. 이게 또 이렇게 늘었네. 이 차이겠네요. 질소가 많아도 맛이 없겠지만은 물론 질소가 이게 양이 늘었다네요. 질소량이 늘었다. 이것도 맛이 없어요. 근데 인산이 많은 거 이것도 가리가 좀 작고 질소 더 작고 이래 이것도 별로 맛없어요. 요렇게 돼 요렇게 구성이. 나는 우리 감이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예. 동네에서 감을 소매를 조금 해보고 예. 딴 동네에서 오고 예. 한번 먹어본 사람 열감 비싸도 소라 사가고 예. 그래 하는데 난 토질에 따라 수 있는가 싶은데 그게 아닌가? 그거는 토질에서는 있어요. 있는데 비료를 잡고 있는 힘, 황토 땅이라는 거죠. 한국 땅 우리 그렇죠. 황토 땅은 이제 이게 토성에 들어가는데 토양의 성질, 토성, 토양의 성질. 이게 점질토, 그 다음에 중점질토, 사토. 중사질, 왕사질. 자, 이렇게 된다면 이거를 이 구성을 보면 요것 때문에 맛있어요. 비를 조금 줘도 오래 가 있다는 거죠. 오래 딱 들고 있는 거죠. 함토욕은 위에는 폭삭폭삭하고 땅이 사가가지고 거름 주고 이래가지고 밑에는 가면 딱 잡고 있죠. 비료를 갖다가 전체 안 흘려보내고 옛날에 구덩이 판다리 있죠. 구덩이 옛날에 판다리. 그걸 보면 땅이 살살 걷어내보면 요렇게 돼 있다. 그걸 살살 우리가 살금살 호미를 걷어내보면 옛날에 구덩이 판다리 있죠. 옛날에 그 구덩이 판다리 있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돼. 땅이 이렇게 있어도 요렇게 돼. 그럼 요 속에 비료 좀 요한 담겨 있어. 도망을 안 가. 근데 이런 땅들 있잖아요. 이거 술술 갚으래 이렇게. 그럼 우리 가무살도 안 타거든. 그렇죠. 가면 가무라도. 그것 때문에 그래. 비료는 담겨 있고 우리 그 나랑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집 먹으면 찰땅이 쌀이 맛있죠. 비료 똑같이 없거든. 모래 땅 떠내가 보고 없어 그래. 그리고 모래 땅 자체에 비료 알갱이가
결합을 못해요. 결합량이 적어. 그러니까 토양에 우리가 많네. 토성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만 분류시키나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아무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토양을 분류를 시키고 비료를 계절별로 분류를 시키고 그렇게 만들어놔야만 다 맞아지. 그게 뭐 모래 땅에 심은 수박도 맛있잖아요. 그래. 올해는 가리를 할 때 7월 이후에만 해야 되겠구나. 7월달에서 안 돼. 8월 8월달도 넘어가야 돼. 그 땅은 땅이 봄에 준 것도 가 있기 때문에 이파리 색깔이 노릇하다만 약간 노란빛 싹 햇빛을 비춰보면 황금색이 살짝 나요. 그럼 언제 해야 돼? 이때 해야 돼. 9월 초에. 8월 달은 이때까지 절대 하면 안 돼. 9월 초에 가도 9월 10일까지 듣거든. 9월 10일까지. 우리는 비료를 이때까지 안 줬거든. 예. 7월 달만 7월 초에만 주고 안 줬다 이가. 예, 7월 초에 주고 안 줬더라도 7월 초에 준 게 비료를 어떤 거 줬냐에 따라서 그 더위를 타고 안 타고 이렇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 질소가 없고 가리가 많아지면 햇빛에 잎이 놀놀하게 가고 잎이 과일이 더 이쁘고 그럼 안 큰다. 여름에 가리 가다 되면 과일이 안 크고 그리고 9월달 10월달 또 온도 낮으면 크거든요. 그럼 꼭지가 꽃받침이 떨리고 안에 쪼개면 시커멓게 되고 과일이 작아. 그럼 홍시가 잘 되고 이게 여름에 못 크면 이 껍질이 딱딱하고 가을에 크면 안 커. 이 껍질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러면 밑이 덜 예뻐. 안에 곰팡이 피고. 그 한 가지 더 물어볼 게가 예. 목면 시비를 하라는데 예. 언제가 좋고 얼마나 좋고 몇 분 해야 되는 그거 한 말 얘기해 줘서. 목면 시기는 지금 겨울에는 유마 코팅 그래야 안 12월 이제 초인데 요번에 첫 여름이 확실히 어렵잖아요. 예, 여기 첫 얼음이 얼고 난 다음에 우리 요쪽에 뭐 한 12월 한 10일 때 남짓 요때거든. 예, 첫 얼음이 얼고 난 다음에 요때부터 이제 우리가 유마 코팅 유마 코팅은 식용유 감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좀 야물어요 눈이. 그래서 18리터 요거 좀 더 써도 됩니다. 18리터에 퐁퐁은 2리터, 4리터 4리터. 3리터여도 잘 풀리면 3리터만 해도 되고 옛날에 개발할 때 2리터였는데 2리터는 좀 안 풀리는 것들이 있어. 온도에 따라서 매매 뽀얗게 풀려야 된다. 요거 한 번만 치고 남는다고 중복 살포하지 말아요. 한 번만 쓰면 됩니다. 우리 단과 묘목이 요걸 지금 하거든요. 그러면 겨울에 되면 단과 묘목들 다 캐가지고 이어놨다가 판매하잖아요. 봄 되면 유일하게 대한민국 전체 단과 묘목을 안 캐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가을에 안 캐. 가을에 판매만 캐고 봄에 캐서 판매. 전혀 기술력이 다르지. 이건 왜 개발했냐면 감나무 묘목할 때 포크레인가 묘목 캐다가 포크레인 뒤에 호수가 터져버려가지고 기름이 묘목에 다 묻었어 가까이에. 그래서 12월 20일 캐다가 포크레인 휘어놨고 이제 나무 캔 거 가져오고 오면서 뭐라 했냐, 기름 묻은 놈은 내년에 다 죽고 내밀고 기름 안 묻은 놈은 살아서 내년에 묘목 캐가 팔아먹어야지. 봄에 가니까 기름 안 묻은 놈은 싹 다 죽고 기름 묻은 놈은 살아있더니 유압 오일이 나무에 묻은 거는 묘목이 살아 그거 팔아먹고 기름 안 묻은 거 다 얼어 죽었어. 이제 이래지. 그래서 개발한 게 유마 코팅이다. 그전에는 또 감나무를 갖다가 묘목 할 때 차광망을 한 2만 평을 씌웠어. 차광망 씌워도 동해가 적어요. 춥게도. 겨울에 이제 또 물주기. 겨울 물주기. 올해는 작년보다 겨울에 좀 비가 11달 좀 왔지.
늦게서 가물다가 오늘 넘어가 버렸지. 예, 그래도 비가 좀 와가지고 수분이 있으면 겨울에 탈수가 적게 돼. 탈수가 적게 된다. 그래서 사과나 이런 것들도 겨울에 물을 줘라 하거든요. 작년에 너무 가물어가지고 겨울에 동해가 많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걸 물주게 하면 그 얼어보면 동해역 다시 있는 거 아닙니까? 더 좋아져. 쿨러를 돌려가지고 네. 꽁꽁 얼리면 더 좋아져. 아무 해가 없어요. 쿨러를 돌려 얼리면 안 해보시잖아요. 네. 해보면 그렇다고 실제 겨울에 물 주면 다 얼어가 나무가 피해가 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또 시험했냐면 당가 먹는 동해를 입사서 우리 고래통 그 약통 있죠. 네. 그저 25마리짜리 그거 500짜리 옛날에 거기다가 감나무 가지 네. 전정목 가지 접순을 한 통 가득 엮어 물을 채워가지고 엄다리에서 꽁꽁 얼려놨어. 한 놈도 안 죽어. 얼어가지고는 안 죽어요. 근데 이 도장기 난 거 있죠. 요래 자고 여기 한번 더 난 거. 그거는 얼어보면 뒤에 얼어보면 껍질이 홀랑 일어나요. 물을 뿌려가지고 얼리나면 벌레도 죽고 좋아요.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전에 김해 산딸기를 내가 그렇게 한번 해준 적이 있어. 겨울에 물을 뿌려가지고 나무 꽁꽁 올라왔어. 깍지벌레하고 다 그렇게 죽고. 그거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봄에 이제 목매지. 목매시비. 봄에 목매시비는 순나기 20일 전. 그럼 3월 초네. 20일 전에 그때 하면. 그럼 순나기 20일 전에 목매시비 하면 된다. 그럼 3월 초다. 예. 순나기 20일 전에 목매시비를 하면 된다. 그죠? 요 때는 이제 그린 2리터 설탕 5kg. 요때 몇 번을 해야 되느냐? 2 내지 3회 정도 할 때 요때 식용유하고 퐁퐁하고 이거 섞어버리면 벌레들이 싹 죽어요. 장님노린지하고 달라지는 게 있거든. 이때 식용유 5리터, 뭐 10리터에도 큰 강에는 없습니다. 5리터 퐁퐁 퐁퐁 2 내지 4리터 요렇게 해가지고 골드 그린하고 같이 써버리면 마지막 때 써버리면 봄에 순에 벌레들이 없어요. 장님 노린재라든지 그런 벌레들이 새순 나올 때 깔아먹는 벌레들 있잖아요. 그럼 스키 유황합제는 안 치도 되겠네. 그렇죠. 겨울에 유막 코팅하면 안 해도 됩니다. 아예 없어집니다. 겨울에 유막 코팅하면 동해도 방지가 되고 탈수도 방지가 되고 깍지벌레하고 이런 응애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 목매 시비를 20일 전에 그럼 일주일 간격으로 한 2번 내지 3번 해야 된다.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오늘 쳐버리면 7일 뒤에 뭐 10일 뒤에 쓸 수 있으니까 3번 해도 날짜가 남아요. 20일 전에 하면 날짜가 충분히 남다. 이틀 전에. 예. 그 2-3번 해주면 된다. 이제 2번 하든 3번 하든 그거는 뭐 알아서 하는데 여기다가 식용유까지 이어가 써주면 더 좋다. 폐식용유까지 이어가. 그러면 거리 그린 2리터. 예. 2리터. 예. 이제 요거를 사진을 잘 찍어 가시면 아마 강의 들은 내용하고 아마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접지보다 째가리나. 사진 찍으면 되겠지? 사진 찍어갖고 요걸 면사무소에 가가지고 빼줘라 하면 빼줍니다.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